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목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친구 간의 명의신탁에서 1번 약정, 무효 2번 등기도 무효 3번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 유효 약정은 계속 무효 친구 간의 명의신탁에서 약정은요 계속 무효예요. 그러니까 3번 잘 보셔야 돼요. 매도인이 선일 때 등기만 유효 약정은 계속 무효 4번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악이어도 알고 있었어도 다만 적극 가담 그러면 103조 위반이어서 그때는 보호가 안 되는 거고 단순히 악이다 알고 있었다 보호가 된다. 요 네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문제 풀게요. 30회 때 문제를 수정을 한 건데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구분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안 그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이제 매도인을 찾으세요. 지금 매도인이 누구예요? 을소유.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 자,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선의 악의 언급이 문제나 지문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매도인이 100% 악이니까 안 써준 거야. 선인지 악인지.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선의 악의 언급이 있으면 그건 계약 명의신탁. 그러니까 매도인을 찾은 다음에 매도인에 대한 언급이 있나 없나를 보자. 지금은 매도인, 을에 대한 선의 악의 언급이 없으니까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매도인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 매매. 그리고 매수인이 부탁을 해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가서 병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한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신탁자, 수탁자가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부탁을 해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가서 병명의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쉬운 거, 약정은 고민할 필요가 없네. 약정은 무효. 등기는 매도인이 100% 하기. 이거 선일 수가 없다고. 부탁을 했잖아요. 어떻게 몰라. 그러니까 문제나 지문에 언급이 없었잖아요. 100% 악이니까. 그러면 등기 무효. 매도인이 선의일 때 등기가 유효, 매도인이 100% 악이다. 그래서 등기 무효.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매매계약 무효다 이런 말 없었어요.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권자냐면 병은 아니죠. 무효인 등기니까 무효 돌아가. 그래서 매도인, 을이 소유권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무효 돌아가니까. 그러면 매수인은요.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채권자예요. 채권이 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채권이 있는 채권자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또 매도인 명의의 등기가 없으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왔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또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이건 안 되는 거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거는 X. 그건 안 되는 거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 적극 가담 그런 말만 안 보이면 단순히 악이어도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을 건데 팔았네. 횡령죄가 안 된다. 원래는 이게 횡령죄였는데 이제 횡령죄가 안 된다.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팔아도 횡령죄는 안 된다. 2자 간이건 3자 간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팔아도 횡령죄는 안 된다. 근데 주의사항 아예 처벌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명의 신탁 자체로 처벌돼요. 신탁자는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 그거는 명의 신탁 자체로 처벌하는 거. 다만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횡령죄는. 그리고 팔았으면 제3자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신탁자는 등기를 못 받아요. 그죠? 등기를 못 받아오잖아. 그러니까 팔고 처분대금 받은 거,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안 팔아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하고 해서 등기 받아오고, 팔았으면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제3자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돼서, 그래서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팔았나 안 팔았나 잘 보셔야 돼. 팔았을 때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안 팔아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을 때는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해서 등기 받아오는 거고. 문제 풀게요. 그림만 그리면 문제는 쉬워요. 기억, 명의신탁 약정 그 등기는 유효하다. 틀렸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니은 디귿 같이 보셔야 돼요.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은 경우, 병이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병 명의의 등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니은,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안 팔아서 병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디귿처럼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등기 돌려놓고 매매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등기를 받아오는 거죠. 병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병이 팔아서 등기를 못 받아오면 그때 처분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고. 지금은 안 팔아서 병 명의의 등기가 있으니까 등기 받아오는 거죠. 니은과 디귿이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맞고. 리을,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인가요? 아니죠. 이제 횡령죄는 안 나온다. 횡령죄는 안 된다. 2자 간이건 3자 간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는 안 된다. 횡령죄는.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 디귿만 맞아서 답은 1번.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